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시장 대응하기 참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장세가 차트적 또 기술적 예측으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전망도 또 대응도 그만큼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연준 부의장 청문회에서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이 거듭 확인되면서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다시금 출렁였습니다. 하필 그동안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라엘 브레이너드가 매파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월 금리 인상이라는 게 아무리 시장에 선반영됐다고는 해도 이렇게 한마디 나올 때마다 투자 시장이 출렁이는 것을 보면 금리 인상이 얼마나 파급력 있는 이슈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까지 일시 돌파하며 반등세를 보여준 뒤에 다시금 42,000달러대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흐름만 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증시 전반에도 비슷한 상황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에서 의미 있는 추세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46,000달러 돌파가 중요 분기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러다 또다시 3년 약세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포착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은 미국 거시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자본시장 전반에 충격파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말 그대로 막연한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과 산업 전반을 놓고 보면 확연히 다른 낙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포브스가 내놓은 암호화폐 시장 관련 10가지 예측 안에 시장의 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전해진 소송 속보 가운데 가장 의미가 큰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법원이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말했던 윌리엄 힌먼 당시 기업금융부 국장의 연설문 초안 이메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소송의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번 더 충격파를 받은 시장 전반에 대한 소식을 먼저 짚어본 뒤에 리플 소송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42,000달러대로 후퇴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청문회에서 매파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상 발언을 한 게 투자시장 전반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1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39% 후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3,0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매수세가 둔화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영국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마커스 소티리오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상하고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노출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암호화폐 금지 이슈와 관련해서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면서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기술적인 분석을 기반으로는 비트코인이 현재 4만 달러 지지선과 44,000달러 저항선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매수세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46,000달러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1월 14일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옵션이 만기된다. 다만 현재 옵션 시장에서 콜풋 옵션이 균형을 보이고 있어서 트레이더들은 중립 관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기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42,000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된다면 비트코인 풋옵션 구매자들은 7,500만 달러 규모의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콜옵션 규모가 4억 5,500만 달러이고 풋옵션이 2억 9,500만 달러여서 풋옵션이 규모 면에서는 압도하는 것 같지만 콜풋 비율이 1.56을 보이고 있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42,000달러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꽤 아슬아슬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릴렉스하고 차분하게 시장을 즐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장이다. 하지만 큰 강세장이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 행동이 안정화되는 것과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 과정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46,000달러 돌파를 한 번에 이뤄낼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델리티의 경우에는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대규모 축적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아직 이번 강세 주기의 마감은 멀었다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피델리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채택과 가치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채굴업자들이 내다 파는 것보다 장기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이번 강세 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국 채굴 금지 조치 이후에 급감했던 해시레이트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글로벌한 해시레이트의 반등은 채굴업자들의 장기적인 이익 추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에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할 수 있고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국가 리스트에는 어쩌면 태평양의 섬나라 통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가의 전 국회의원 후시투아는 비트코인 법정통화 법안이 엘살바도르 모델로 만들어졌고 거의 동일하다. 이 법안은 9월이나 10월까지 하원에 제출되고 승인 절차를 거친다. 왕실 승인과 정부 고지 이후에 늦어도 11월까지 법정 통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과 관련된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은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등세를 보였던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의지를 강조한 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연준이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상 전망을 해왔다. 자산 매입이 종료되는 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밝힌 건데 연준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다소 매파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연준 전반의 기조가 매파 성향으로 전환된 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3월부터 3-4번에 걸쳐서 올해 금리 인상이 잇따를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과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면서 시장에 충격파를 안기는 선택을 계획과 의지대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같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오미크론 경제 충격이 아직 수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표에 반영되면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1월 13일 밤에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보더라도 최근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의 충격파로 실업자 수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이고 노동력 부족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이걸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2달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들은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더 풍부한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또 이 또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니까 이 부분은 새롭게 추가되는 경제 지표들 확인하면서 감을 잡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브스가 올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10가지 예측을 제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다.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한다. 암호화폐 투자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웹3 기술이 인터넷의 탈중앙화를 주도한다. NFT와 게이밍 기반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한다. 멀티체인 업계가 등장하고 규제와 금지법을 통해 법적 명확성이 강화된다. 디지털 유로는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기관 기업 투자가 지속되고 다오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협력체 방식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런 예측들 보면 시장 자체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이 꽤 긍정적이고 더 안정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과 금융에 대한 컨셉은 확실히 분명한 모습으로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재산 관리, 또 증권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을 보면 7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디지털 자산 플랫폼 비트리아를 인수해서 재산 관리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리아 CEO 다니엘 아이언은 재산 관리의 미래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있다. 비트리아의 기술을 제미니에 통합시키는 것은 그런 미래로 가는 교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FTX US와 비트스탬프 USA는 주식 거래 가능성, 주식 거래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FTX US는 주식과 옵션 트레이딩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비트스탬프 역시 증권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사업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이들은 로빈후드나 이토로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윌리엄 힌먼의 연설문 초안이 담긴 이메일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힌먼 스피치로 알려진 바로 그 문서인데 이때 윌리엄 힌먼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날리면서 이더리움 시세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동안 왜 리플은 증권이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가 이 부분을 놓고 양측은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SEC는 해당 이메일에 직원의 심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다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대응해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라 넷번 판사는 힌먼의 연설이 담긴 이메일 또 SEC 직원들과 리플을 제외한 제3자 간 회의록 등 다른 문서들도 모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SEC 문서들 가운데 일부 내용은 보호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SEC는 기관 간 논의뿐만 아니라 SEC 직원과 리플 측 미팅에 대한 메모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힌먼 스피치를 담고 있는 문서가 법원의 정식 증거로 채택되고 이에 대해서 왜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지에 대해서 SEC가 명확한 설명,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리한 소송 과정에서 힌먼 스피치 내용을 놓고 엄청난 공방을 벌여왔던 건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리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그래서 더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안 그래도 소송 한 달 반 연장 소식에 짜증났던 홀더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 소송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나마 안도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상식대로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대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많게는 4번 정도 금리를 올린다라는 소식에 이래저래 투자시장 전반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지표를 보면 연준이 의지만큼 쉽게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하나둘 공개되고 있습니다. 단순 예측도 어렵고 차트 대응도 어렵고 이렇게 초짜들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